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 묶음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축구선수 한 명의 이적은 스포츠 섹션에서 다루고 끝나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은 한 선수의 이적이 어떻게 도시 전체의 경제 지도, 나아가 문화 권력의 지형도까지 뒤흔들어 버렸는지 그 거대한 나비 효과의 과정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직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룬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한 스포츠 영웅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그 자체로 하나의 움직이는 국가 브랜드가 되고 거대 자본과 산업, 심지어는 한 도시의 문화적 자존심까지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현장 기록이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LAFC의 이적 발표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디지털 대혼란부터 시작해서 할리우드의 A급 스타들이 티켓 한 장에 자존심을 구기는 모습까지 그 생생한 과정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 LAFC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한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걸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권력의 축이 이동한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발표 직후 LAFC 공식 서버는 완전히 다운돼 버렸습니다. 평소 트래픽의 수십 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MLS, 즉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모든 기록을 갈아치워 버린 거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서버가 다운됐다는 건 단순히 와, 인기가 많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전 세계의 관심과 자본이 LAFC라는 하나의 좌표로 일제히 응집되면서 발생한 디지털 세계 병목 현상입니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이를 경제 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사이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쓰나미의 경고 사이렌이라니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그리고 그 사이렌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울렸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LAFC의 SNS 계정에 새로운 팔로워가 5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웬만한 유럽 빅클럽들도 몇 달은 걸려야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축구 팬덤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문화적,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죠. 마치 어떤 기업의 엄청난 호재 발표에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계의 충격파는 곧바로 현실 세계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실 세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바로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노드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와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현대가 LA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한 건데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스폰서십이라면 유니폼에 로고를 붙이거나 광고를 찍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최고위 임원들이 LAFC 수뇌부와 경기장 전체 명칭권, 즉 네이밍 라이츠에 대한 극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기장 명칭권이라니 현재 LAFC 홈구장이 BMO 스타디움인데 그걸 아예 통째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경기장 명칭권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거든요. 그 도시 스카이라인의 일부가 되고 매일 밤 스포츠 뉴스에 이름이 노출되는 사실상 영구적인 각인 효과를 갖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데뷔전이 현대 스타디움이나 제네시스 아레나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할리우드 중심의 현대 로고가 거대하게 박힌 경기장이 있고 그 안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 이것은 자동차를 파는 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LA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생각만 해도 엄청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경기 보러 가려고 차를 현대로 바꿀 거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현대차 대리점에는 손흥민 때문에 구경하러 왔다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 이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손흥민의 팬이고 현대는 우리 편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상이 현대의 무대였다면 하늘을 노린 기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제안은 자료에서도 미쳤지만 천재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었죠. 단순히 항공권 할인이나 패키지 상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 아래 서울에서 LA로 가는 노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손흥민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한식을 제공하고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손흥민 스페셜 영상으로 채우고 심지어 비행기 동체 전체를 손흥민 선수 얼굴로 랩핑해서 태평양을 건너게 한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손흥민을 만나러 가는 설렘 가득한 여정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죠. 발상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항공산업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죠. 더 나아가 미국 관광청까지 한국 관광객들은 LA 경제 새로운 활력소라며 환영 성명을 냈을 정도였습니다. 이 두 기업의 사례는 한 인물이 어떻게 자동차, 항공, 관광이라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엄청난 움직임을 보면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LAFC 구단은 대체 얼마나 큰 돈을 만지고 있었을까요?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달려드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구단은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적 발표 단 하루 만에 시즌 티켓 예치금으로만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루에 50억이라니 놀랍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고 유니폼 주문량은 평소에 우글배로 폭증하여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낸 가치의 변화입니다. LAFC의 시즌 티켓은 더 이상 단순한 경기 관람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손흥민 시대의 개막을 목격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는 증표, 이런 상징적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은 축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 가치가 할리우드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2026년 시즌 티켓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할리우드의 네로라 하는 스타들, 억만장자들, 언론계 거물들까지 모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흥민 경기는 봐야 한다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할리우드에 살아있는 아이콘 톰 크루즈가 최고급 스카이박스 구매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고 일반 시즌 티켓 대기 명단 107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구단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티켓은 톰 크루즈도 못 구한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된 연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시나리오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온 구단 내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오히려 당황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구단의 의도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톰 크루즈가 직접 전화를 걸어 나 톰 크루즈요. 톰 크루즈라고요. 라고 말했을 때 구단 직원의 대답이 이 모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님. 하지만 대기 명단 1번은 스티븐 스필버그, 2번은 비욘세입니다. 저희는 명성이 아니라 입금 순서로 우선권을 드립니다. 명성이 아니라 입금 순서라니. 이것은 수십 년간 명성과 영향력이라는 그들만의 룰로 움직이던 할리우드의 시스템이 축구 티켓 한 장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언론은 이 순간을 할리우드의 권력이 손흥민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문화 권력이 글로벌 팬덤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업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사례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디카프리오의 상황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공식 채널에서 티켓 구매에 실패하자 본인 SNS에 직접 글을 올렸죠. 2026년 LAFC 시즌 티켓 양도할 사람 없나요? 제 개인 요트 파티 초대권과 교환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스카상 수상자가 팬들에게 티켓을 구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문화적 자본의 가치가 어떻게 역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카프리오와의 요트 파티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상위의 문화적 자본이었죠. 그런데 그 가치가 손흥민의 시즌 티켓이라는 새로운 자본 앞에서 동등한 교환 가치 혹은 그 이하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광풍 속에서 티켓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원래 200만 원 정도였던 시즌 티켓 가격이 암시장에서는 1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5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50배라니 놀랍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금을 팔아라. 그리고 손흥민 시즌 티켓을 사라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았다고 하니 이것이 단순한 팬심을 내대넘어 완벽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티켓이 경기 관람권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증표를 거쳐 이제는 금융상의 지위까지 넘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아직 LA에서 공 한 번 차지 않고 아마 어디선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의 존재만으로 할리우드 스타들의 스케줄이 바뀌고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수정되고 LA의 경제 자체가 흔들린 셈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월스트리트 투자자의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명의 선수를 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는 한국 전체를 사들인 것이었다. 정말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 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상의 엄청난 긍정적 효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팀과 리그, 나아가 한 도시의 문화 전체를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될 때 스포츠 그 자체의 본질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영웅에 대한 이토록 강력하고 상업화된 열광이 결국 스포츠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할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는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될지 그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깁니다.